공무 아닌 자가 공무를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경우에 알선수수죄자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다 뇌물과 똑같이 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물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뇌물은 원래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뇌물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129조에서 135조 사이에 뇌물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경우, 요구하는 경우까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순수뢰죄하고 제3자뇌물 공여죄하고 알선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죠. 특가법 2조에서 가중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뇌물이 1억 이상이면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살인죄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3천만 원 이상의 뇌물만 받아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 보면 이 뇌물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뇌물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인허가상의 편의를 제공받고 A에게 2억이라는 뇌물을 제공합니다. 업자가 뇌물이라는 그 내용 자체에 그 뇌물이라는 말 안에는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인허가상의 편익을 제공받고 2억을 A에게 줬는데 이게 항상 바로 발각되지는 않죠. 한 5년 정도 후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뇌물을 줘서 일을 하는 B 같은 업자들은요, 다른 C, 다른 D, 다른 E에 똑같은 다른 관청에 가서 또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 하다 보면 어느 하나가 툭 걸리죠. 그러면 수사 당국에서 B의 자금줄을 추적하게 되고, 억대나 되는 걸 현금으로 뽑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A도 거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 그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인데 선고할 때는 장량 감경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7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 물론 공무원 A는 파직당하고 퇴직한 이후 연금도 못 받고 불명예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2억의 뇌물이 갔기 때문에 2억의 뇌물을 B가 금괴를 줬거나 금두꺼비를 준 경우라면 그 자체를 몰수합니다. A가 그걸 처분하고 없대든가 또는 A가 B로부터 받은 게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액만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몰수 또는 추징을 합니다. 7년 징역이나 몰수나 추징은요, 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에요.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2억을 받은 액수는 그대로 A에게 기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뇌물 받은 것에 대한 징역과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것 뿐이고 이 2억은 그대로 A에게 소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세법상에서 2억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2억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그 소득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2억이 무슨 소득인가요? 2억이? 네, 바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 보면 6가지 있잖아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갈 데가 이게밖에 없죠. 그래서 뇌물 2억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A에 기속되었으므로 A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7년도에 A의 소득이 얼마냐면 뭐 연봉하고 다 따지 1억에다가 뭐 임대료하고 다른 소득이 좀 잡수익이 좀 있어서 1억 5천만 원을 신고를 하고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세를 했어요. 납세를 했는데 2022년도가 왔잖아요. 그럼 2017년도 이게 이제 발각이 2억이 됐으니까 플러스 2억을 해서 경정신고를 해야죠. 2022년도 발각이 됐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전에는 1.5억이었으니까 35% 구간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는데 공제는 일단 무시하고 소득 공제받는 거 무시하고요. 지금은 3.5억이 됐잖아요. 플러스 2억이 돼서 3.5억이 됐단 말이에요. 40% 구간으로 계산해서 세금 납부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를 봐지네요. 7천만 원 정도 납세를 하면서 원래 3억 5천인데 1억 5천만 신고했잖아요. 그 이유가 기타 소득 2억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가소소득인데 부정행위에 의한 가소소득이기 때문에 4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5년이 지났죠? 납부 지연이자가 지금은 1일 10만 분의 20인데 당시에는 10만 분의 25였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분의 25 곱하기 365일 곱하기 5년 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뭐 대략 계산하면 1억이 넘게 나오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년 징역이라는 거를 복역해야 되고요. 그 2억에 대한 만큼 추징을 당하고요. 2억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죄를 친 경우에도 사기죄인 경우에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요, 가해자가 있고, 그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피해자는 속았으니까 바보같이 속았지만 불법 행위는 아니거든요. 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처음부터서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만 불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적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플러스 소득이 기속되지 않은 거죠. 왜? 지금은 가했지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가져가가지고 다 빼돌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법에서 해줄 수는 없죠. 그죠? 당사자가 그렇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방법을 써서 가해자가 재산 빼돌리지 않도록 뭐 사행위 취소소송을 건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민법 746조 죄송합니다. 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 거부라고 있어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농할 때 자기 기망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이렇게 넘길 때 스스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가해자한테 쏘아가지고. 하지만 피해자가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원인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B가
A에게 뇌물을 줄 때는 이거 인허 안 해주면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하더라도 뇌물로 들어간 이상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 원인급여.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B는. 이게 인허가를 조건 달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A는 쉽게 말해서 공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해주고 안 해주고 나중 문제고 어떤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이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은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기타 소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합산과세 원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타 소득인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적인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뇌물입니다. B가 A한테 뇌물 2억을 줄 때, 국장님, 제가 이 돈은 드리는데 이 돈이 뇌물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고 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죠. 뇌물인 경우에. 뇌물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바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뇌물할 때 요 뇌물에는요,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하고 알선수재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배임수재죄, 뇌물에는 배임수재. 회사 일반 사인이 개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일을 맡겨놨던 이사가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로 해서 그 미임받은 사무관리에 어긋나게 행동을 해서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알선수재. 알선수재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경우에 다른 공무원을 알선해 준다든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알선해 주고 뒷돈을 받은 경우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다 뇌물과 똑같이 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한 오피스텔이라도 건물에 대해서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여기에 1천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 1천만 원.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했는데 매수인이 보니까 이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계약 잘못했다. 네, 그래서 매수인은 1천만 원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을 매수인에 돌려주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죠. 어느 쪽이라도 1천만 원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1천만 원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이 계약금도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매수인이 1천만 원 줬다가 지금 뜯기는 판인데 매도인이 쫓아가서 잠깐 이 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바뀌게 되면 기타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소득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좀 내가 가지고 있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이 계약금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물에도 세금이 있냐 이렇게 화두를 던진 이유는요. 이 뇌물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원칙적으로 거치고 즉 원천징수는 연합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연합적 기능 거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타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더 장세히 볼 게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계약금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이면은 저희 건국대학교 메리지 교원에서도 실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강의가 진행 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